자, 정말 속 뒤집어지는 변동성 또다시 나올 겁니다. 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최근에 반등을 보여주고 단순한 조정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 가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딱 하나죠. 지금 이 반등이 진짜 바닥에서 나오는 반등이냐, 아니면 하락 중간에서 나오는 가짜 반등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어떤 구조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면 좋을지,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잡아놓은 주봉 기준 매매 기준을 차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명입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큰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은 단순히 몇천 달러 움직임을 보는 시장이 아니라 큰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구간,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체크해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매매하면 좋을지 조금 더 명확하게 그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 자,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반등이 나올 거다 생각하시면 댓글로 반등, 아니다 이번 가짜 반등이다 하시면 하락,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자, 바로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비트코인과 코스피가 서로 반대의 입장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코스피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보여줬죠. 자, 올해 딱 보도록 할까요? 자, 1월 2일부터, 자, 이 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벌써 50%대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자, 4월부터죠. 자, 이때부터 갑자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벌써 133%. 자, 이때 횡보를 보여줬던 구간에서 보더라도 벌써 100%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정이 있고 횡보를 보여주다가 한 2개월간의 횡보를 보여주고 올랐었는데 지금도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의 이 상황을 봐볼까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자, 1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가격에서 저점까지 약 40%의 하락을 보여줬죠. 코스피가 50% 상승하는 마당에 비트코인은 40%의 하락을 보여줬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고점도 낮추고 저점도 낮추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줬죠. 자, 게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은 꽤 깊이 하락을 보여주고 횡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코스피는 상승, 비트코인은 조정,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자, 무조건 코스피가 올라가서 이 비트코인이 빠지냐, 자, 무조건 코스피가 빠져서 비트코인이 오르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막 미국 시장처럼 큰 건 맞지만 전 세계를 막 휘두를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코스피가 막 지금은 오르고 있고 서로 방향이 다를지라도 지금은 중요한 게 시장에서 이런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코스피로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 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에서는 한 가지 법칙이 존재하죠. 매번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 매번 올라가는 그런 투자 상품은 없다. 중간에 조정이 크게 오더라도 결국 코스피 상승이 멈추는 순간, 지금처럼 말이죠. 비트코인에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미국 증시도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꽤나 큰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절반 정도까지, 그 이하까지 빠지기 시작했죠. 자,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하나씩 계속해서 테스트하다가 결국 내려왔는데, 자, 중요한 구간. 자, 일단 이 2022년 저점에서 2025년 고점에다가 연결한 게 이 피보나치 A라고 가정을 해보고, 2024년 저점에서 2025년 고점에다가 연결한 선을 피보나치 B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들만 남겨보겠습니다. 자, 중요하게 보는 건 제가 피보나치 A에선 절반과 618 구간이고, 여기서는 지금 이 786 구간과 618 구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흐름 보면 최근에 반등이 시작됐던 구간이 바로 이 786 구간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조정이 나올 때 382 구간,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고 내려왔다가 절반에서 반등 보여줬다가 618 구간에서 센 반등을 보여줬다가 786 구간에서 센 반등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닥을 잡던가 아니면 저점을 이탈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 시장 흐름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꽤 깊은 조정 구간까지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크게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이제 정말 하락을 가기 위한 마지막 되돌림을 한번 보여주고 내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시장에서 많이 좀 퍼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참여자들도 이게 방향이 뭐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결정되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결정되는 과정에 있는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롱을 칠 거다. 딱 이런 선들 마주치고 밀리고 나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올라갈 때,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구간은 이 구간인데, 자, 고점을 딱 한번 뚫었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한번 뚫은 다음에 저점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어제 오후 10시입니다. 오후가 아니라 오전 10시인데, 자,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렸죠. 롱 발라먹을 타점 한번 나왔다. 여기서 튀면 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4시간 봉 매물대에서 턴다는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뭐 장기적인 그런 시선을 여러분들께 심어드리려는 건데, 단기적인 타점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관점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한번 발라먹었고, 뭐 저는 이번에 올라온다면 오름숏을 할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뭐 물론 다시 한번 내려갈 거다,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더라도 오늘 주봉 기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실 수가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뭐 그런 타점들, 단기적인 타점들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차트로 다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제가 보는 주봉 구조상 어떤 시나리오를 갔을 때 정말 롱으로 바라볼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깨지게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상황에서 이 선을 위로 올라탄다? 이러면 저는 롱만 바라볼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눌림 롱을 볼 생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돌파를 하더라도 눌림 롱만 볼 겁니다. 뭐 이런 구간 분명히 조정은 보이겠죠. 조정이 보일 때에는 뭐 숏을 치기보다 내려온 다음에 롱을 치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618 구간과 786 구간 그리고 절반 구간이 모두 맞물려 있는 구간입니다. 자, 피보나치 A와 피보나치 B가 맞물려 있는데, 뭐 저만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뭐 대부분 이런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피보나치를 많이 보고 있겠죠. 그래서 786 구간은 상당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던 그런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기서 못 버텼으면 618 구간에서 뭐 현물을 많이 담던지 선물로 뭐 과감히 기술적 반등을 먹던지 그렇게 해볼 생각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은 적어 보이긴 하죠. 왜냐? 786 구간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우리가 정말 상방을 바라보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가 어떻게 짜졌을 때 그때 바라볼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어떤 흐름일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나온 다음에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때처럼 분명히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내려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중요한 구간들 있죠. 자, 정말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그려줬던 이 추세에 있어서 절반에서 올라탄다면 그 흐름이 정말 매수하기 좋은 흐름이거나 반등과 상승이 나오기 좋은 그런 흐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때 종가가 70.33K거든요. 70.33K. 뭐 지금도 위로 올라타려다가 실패는 했지만 결국에 올라타면서 이 절반 되돌림, 이게 70.8K니까 이 위에서 마감하는 주봉 흐름이 한 번 나온다? 이러면 저는 이럴 때 올라오면 그 다음에 막 롱을 치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눌림 롱을 칠 거예요. 왜냐? 이때는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대부분 상승 추세에서 이런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음봉이 나오죠. 자,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양봉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건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러고 나서 음봉이 시작되고 한 번 더 음봉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명확히 하락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떻죠? 영망치형 캔들이 아니라 망치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0 망치 0, 그리고 이게 망치 0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마감한다면 이거는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기 위한 그런 조건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무조건 그럴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뭐 시장 상황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유가죠. 유가가 뭐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반등을 보여주거나 이란이 또다시 객기를 부린다면 이게 또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의 안정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뭐 비트코인이 유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내려갔다라고 해서 큰 변동을 보여주곤 있지만 결국에 2주 내내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봉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타죠. 올라탄 다음에 밀릴 거예요. 밀리는데 회복하는 흐름에 맞춰서 이럴 때 들어갈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캔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뭐 중간중간에 어떤 파동을 보여주든지 간에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마감한다면 근데 또다시 다음 봉에서 양봉이 나온다면 저는 이럴 때에만 롱을 칠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면 숏치고 내려오면 롱치고 이걸 반복할 가능성은 높아요. 제가 매매할 때도 말이죠. 근데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조정이 끝났고 상승 가닥을 잡는구나. 자, 물론 중간에 더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파동 흐름이 나왔을 때는 과감히 베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전한 매매를 상당히 좋아해요. 이런 안전한 매매가 됐을 때야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 618 구간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상황을 봤을 때에는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더라도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파동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조정 파동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거 못 넘으니까 매수세가 붙지가 않게 되면서 그냥 반등으로 끝나고 그냥 내려가는 그런 파동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내려올 때 이 618 구간 여기서 아래꼬리 길게 달리고 가잖아요. 이게 푹친 개미털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럴 때에는 여기까지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618 구간 한 57K에서 기술적 반등을 먹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흐름이 아니라면 중간 레벨 이런 구간 있죠. 자, 여기서 얼마나 횡보할지 모르고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안에서 머물 때에는 올라가면 숏치고 내려오면 롱치고 그런 걸 반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한 번에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라가면 숏, 내려오면 롱 이런 걸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보면 저는 특정 조건에 딱 따랐을 때는 롱만 칠 생각으로 보고 있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흔적이 계속해서 발견이 된다면 뭐 이런 윗골이나 아랫골이 이런 형국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단기적인 타점을 잡으면서 위로 올라가면 숏, 내려오면 롱 치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대신 지금 뭐 유가가 뭐 잡히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유가가 안정이 안 되면 또다시 숏 장세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유가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길 좀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상은 항상 정적입니다. 제가 뭐 지금 비트코인이 69.4K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갑자기 영상을 올라갔을 때 70K 위에서 놀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68K 밑에서 놀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자, 결국 영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관점만 잡고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걸 미리 캐치를 해두고 전략적인 부분을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실시간 매매, 타점 잡고 매매를 하려면 정말 분봉 흐름을 본다든지 거래량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스터디룸에서 이렇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오늘도 숏 타점을 잡아서 새벽에 한번 수익을 냈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 자, 여러분들. 영상은 정말 제가 기준을 설명을 드려요. 자, 오늘 물론 단기적인 타점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 구간들 좀 애매한 구간이다 싶으면 매매를 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예상하던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자리 또는 이거 돌파할 때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이런 것들은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막 이런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곧바로 막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곧바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못 가져가시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일기장처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스터디룸에서도 이런 타점들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